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전세 아파트 5억짜리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2억이 있어요. 부족한 3억 어떻게 하죠? 보통 은행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전세 대출 옥죄기 정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계대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가계대출, 개인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을 말하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살 때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 들어갈 때 빌리는 전세대출, 또 개인이 필요해서 빌리는 신용대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작년 2023년에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답은 C, 10조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세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무려 45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정부하고 금융당국에서는요, 이런 주택 관련 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뉴스 한번 볼까요? 왼쪽 보시면요, 요거 2023년 작년 9월 뉴스 기사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타 대출, 가계대출 중에서 기타 대출, 신용대출을 말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쪽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자, 이것이 2023년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요, 2024년 7월입니다. 최근 뉴스예요. 은행권 상반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26.5조 증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그래프가 아주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는 너무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우려하는 점이 뭘까요? 뭘 걱정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입니다. 이렇게 주택 관련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결국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이어지고 있죠. 아주 크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려하는 점은요, 가계부채 증가 위험입니다. 자, 주택 관련 대출은요, 금액이 커요. 보통 이제 억대가 넘죠. 자, 또 하나 특징이 뭐죠? 기간이 길어요. 5년, 10년, 20년 이렇게 중장기에 거쳐서 갚아갑니다. 자,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면요, 가계 빚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제 안정성의 저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많이 오른다든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금융당국에서는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주택 관련 대출, 특히 이런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하고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점 세 가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 가계부채 증가 위험, 경제 안정성 저해.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할까요?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내용 보시고 내가 대출을 받는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금융당국 또 정부에서는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 전세에 들어가는 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두 번째, 전세금으로 집주인의 기존 대출을 갚으려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기존 집을 파는 경우. 네, 이것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 보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갭 투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갭 투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요 세 가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세 들어가는 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자, 현재는 집주인이 요 이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5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전세로 이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세로.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3억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해요. 전세 3억. 근데 이 박 씨가 이 씨한테 집을 살려고 합니다. 5억에, 그죠? 근데 이분은 자기 돈이 1억이 있고 또 신용대출을 받아서 1억이 있어요. 그러면 3억이 부족하잖아요. 그 3억은 김 씨가 들어오는 날 이 사람이 받아서 들어온 전세금으로 3억을 맞추려는 거죠. 그래서 요 김 씨가 여기로 전세로 들어오는 날 소유권이 이 씨에서 박 씨로 바뀌면서 이 박 씨는 자기 돈 2억 또 요 김 씨의 돈 3억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이 김 씨는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김 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기존 대출을 갚으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 집주인 있어요. 이분이 6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집에 담보대출로 3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세 시세는 4억이에요. 매매가는 6억이고. 자, 그런데 여기 전세 세입자 D씨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려고 해요. 자, 시세가 4억이에요. 그러면 6억짜리 집에 선순위 담보 대출이 3억이 있고 자기 돈 4억이면 7억인데 여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D씨 새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 3억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이 이렇게 내 돈으로 갖고 기존에 있는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는요 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요 대출이 안 되니까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유주택자가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를 갈 때 나의 기존 집을 팔 때입니다.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의도가 있겠죠. 하여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분이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직장 이전 때문에 좀 비싼 동네를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전세 가격이 5억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그럼 3억이죠. 부족한 돈 2억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여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억제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 전세대출 의도는 이해되시죠? 이 전세대출 제한 또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전세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전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연초 대비 지금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규제가 생기면 전세 매물이 더 크게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찾을 때 더욱 힘들어지고 전세 세입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니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월세로 전환에 가속합니다. 자,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요. 매월 고정적인 주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저금리 시대에 전세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새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전세를 못 가고 월세를 살게 될 때 기존에는 전세 대출 이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월세를 200만 원 이상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 전환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주택자,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심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고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월세로 살아야 한다면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거 불안 심화가 우려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세 사기 위험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이런 안전장치를 활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보호장치가 없게 되면, 그렇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런 반환 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집주인의 채무불이해 또는 부도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기는 아니더라도 전세 세입자가 내 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서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 상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는 이제 많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과 동시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죠? 이 전세 제도가. 근데 만약에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살게 되면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매달 월세로 인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딱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자, 다섯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세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또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돼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무주택자 또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 또 전세 사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거 말고 다른 또 우려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기타 대출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기타 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 크게 줄었는데 오히려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요, 부동산 시장의 가열로 이어졌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계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전세 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인데 왜 특별히 전세 대출을 규제하나요? 그죠? 우리 서민들의 꼭 필요한 대출인데. 네. 자, 정부 입장에서는요, 전세 대출도 주택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갭 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또한 이런 전세 대출 증가는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부는 전세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전세 대출 규제, 정부의 이런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전세 대출 규제는요, 이 효과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거래에 위축시켜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물량 감소, 또 월세 전환의 가속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네, 이번 정부의 전세 대출 옥죄기, 가계부채 관리, 또 투기 억제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긴 하지만 반대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이런 작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